자, 우리 이차함수 지난 시간에 기본형까지 했었지? 네. 한번 복습을 잠깐 짧게 하고 표준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차함수 y는 ax제곱 뒤에 아무것도 안 딸렸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형태로 한다 그랬어? 기본형. 그렇지. 2차 함수의 기본형이 되는 거야. 자, 이 기본형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일단 꼭지점의 좌표 뭐라 그랬어? 그렇지. 무조건 기본형은 0,0이야. 그리고 자, 축의 방정식. 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자, 이렇게 됐으면 얘는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모양이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꼭지점이 0,0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축이 뭐가 되냐면 이 y축이 축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렇지. y축을 우리 식으로 나타내면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형은 축의 방정식도 항상 x는 0이야. 그리고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이다? 아래. 이렇게 된 모양 아래로 볼록. 그리고 a가 음수면 위로. 위로 볼록.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랬어? 넓어진다 그랬어? 맞아요. 그렇지. 절대값이 커지면 이렇게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폭이 좁아진다. 마찬가지 a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다 0이 되면 이렇게 딱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0이 되면 이 x축 y는 0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차 함수 그래프 형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잘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줄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자,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자, 우리가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은 조금 달라요. 일단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우리 어떤 점을 한번 이동시켜 볼까? 상현이. 네. 마음에 드는 점의 좌표. 1,10이요. 1,10. 자, 여기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점을, 자, 여기 1,10이라는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디가 될까? 3,8. 그렇죠. 왜?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야 돼. 자,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밑으로 2칸 내려가야 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3,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점을 지금 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자, 이 점 1,10이라는 점을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1에서 뭐 해줘야 돼? 더하기 3. 그 다음에 자, 원래 있던 y좌표 10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이만큼 갔으니까 빼기 2.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4,8. x축으로 3만큼 4,8이잖아. 뭐 하는 거야, 상현아? 이상하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1에서 3 더했으니까 얘는 4, 10에서 2 뺐으니까 8. 그냥 평행이동한 것만큼 더해주면 돼. 점을 이동할 땐. 근데 우리가 도형을 이동할 때는 조금 달라. 도형은 자, 뭐부터 우리가 도형으로 보냐면 선부터는 도형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자, 얘를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모든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자, 이렇게 1만큼 이동해서 그럼 여기는 자, 여기는 원래 0이었어. 근데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이었지. 그러면 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될까? y는 x y는 그렇지. 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왜? x쪽으로. 자, 우리가 얘가 지금 같은 y 값을 예를 들어서 1을 가지려면 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1이지. 근데 얘는 x가 얼마일 때 1이 되는 거야? 2일 때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얘네가 같은 높이 y 값을 가지려면 여기서는 x 대신에 x-1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y축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도형을 이동할 때 도형 이동에서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 그럼 x 대신에 x-p를 대입해 줘야 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저 식이 y는 ax제곱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이거는 A 곱하기 그렇지 X 마이너스 P a 곱하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마이너스 p의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러면 결국은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q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꼭지점이라는 건 우리 점이지. 점을 이동할 때는 평행 이동한 것만큼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가 0에서 p만큼 갔으니까 뭐가 되겠어? P 컴마 그렇지. 0 더하기 p, 컴마. 또 0에서 q만큼 이동했으니까 0 더하기 q.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는 p, q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2차 함수의 무슨 형태라고 하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해. 자, 요거는 2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그럼 이제 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P 컴마 Q p, q. 자, 우리 2차 함수 표준형은 얘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준 게 2차 함수 표준형이야. 그래서 이 제곱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밖에 있는 이 값이 꼭지점의 y좌표 되는 거야.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얘가 이동을 했어. 자, 원래 0,0이었는데 이동을 해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자, 이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Q는요? 아니지. 자, 얘는 아까 식이 어떻게 됐어? x는 p 이렇게 됐어. 아, x는 0 이렇게 됐었잖아. 그럼 얘는 X는 P 그렇지. x는 p 이렇게 돼야 돼. 왜? 여기 지금 x좌표가 지금 p를 지난단 말이야. x좌표 p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x는 p. 따라서 얘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p. 결국 이 값은 뭐다?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다 써주면 돼. 항상 꼭지점 x좌표를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나머지는 똑같아.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자, 요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준 거 쟤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함수 이렇게 평행 이동 시킬 때는 뭐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 대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있으니까 꼭지점을 이 점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형태냐면 y는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자, 얘가 뭐가 됐냐면 y는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됐어. 자, 그러면 얘를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게 이걸까? 자, 여기서 보기 조금 까다로우면 얘 꼭지점 좌표 구해볼게. 얼마야?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1, 컴마. 밖에 있는 거. 마이너스 5.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야.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0이 되는 값, 2, 요 값, 2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2가 되려면 x축으로 얼마큼 가야 돼? x축으로 3만큼.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2가 됐어. 그럼 y축으로 얼마큼 가야 돼? y축으로 플러스 7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해도 나오긴 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자, y는 3.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x 대신에 x-p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여기 y-q. 여기 빼기 5. 해서 이거를 정리해서 y는 3, x-p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항하면 플러스 q.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게 이거네. 그럼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 p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2랑 여기 마이너스 5 플러스 q가 같아야 되니까 q는 플러스 7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을 이동해서 얼마큼 평행 이동했는지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차 함수 고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볼게요. 질문을 해볼게. 자,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보자. 그럼 식이 뭐가 될까? 일단 자, 얘 꼭지점 구해봐. 꼭지점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 꼭지점 좌표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8, 1이 돼야겠지.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랑 모양은 똑같아야겠지. 모양을 결정하는 건 x제곱의 개수, 얘가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럼 모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y는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꼭지점이 이게 나오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x 그렇지. 플러스 8의 제곱. 그리고 y좌표 이게 나오려면 뒤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꼭지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식을 완성해주면 돼.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5.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그렇지. x제곱이라는 건 이건 x 빼기 0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0, 밖에 있는 거 마이너스 5.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그러면 얘는 꼭지점 좌표가 뭐가 되겠어? 아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모양은 똑같아야 돼, 얘랑. 그러면 식이 y는 일단 3. 자, 꼭지점의 x좌표 이게 나오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 얘가 나오려면 밖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되겠으니까 x 대신에 x 빼기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대입해주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대입해봐야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은 3. x 대신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얘 이항해주면 y는 3, x 플러스 2의 제곱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긴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을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저거를 완전히 전개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냈어.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 2차 함수에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 기본형 배웠고 표준형 배웠고 하나 남은 마지막은 얘를 일반형이라고 해. 그럼 이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꼭지점도 몰라. 축도 모르고. 그럼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이걸 가지고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준형 고쳐야지 꼭지점도 알고 축의 방정식도 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고칠까? 한번 연습해볼게. 하나 연습 선생님이 해보고 너네 하나씩 해보세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자, 얘를 완전 제곱식 고쳐라.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유도하는 거랑 비슷해. 자, 그럼 일단 자, 첫 번째 뭐 하냐면 y는 x제곱이랑 x 얘네를 나눌 수가 없어. 2로 나눌 수가 없어. 왜? 여기 y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은 0이니까 나눠줬단 말이야. 그럼 이걸로 묶어줘. x제곱의 개수로. 어디까지? x까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자, 이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 더해줘야 될까? 2분의 1. 요거 반의 제곱을 더하라 그랬지? 그럼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분의 9. 그렇죠. 4분의 9. 그런데 우리 원래 식에 얘가 없었지? 그럼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다시 안에서 그냥 빼줘. 4분의 9를. 쓸데없는 과정을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플러스 1.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 개는 묶어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어떻게 될까? x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9. 뭘 제곱한 게 이거야?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요게. 근데 얘는 필요가 없지. 필요 없는 애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얘랑 곱한 다음에 나가주면 돼. 그럼 얼마가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1. 결국 이제 y는 2,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얘네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 자, 그럼 이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2분의 7. 그리고 어디로 볼록이지?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지? 양수니까.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어디야? x는 얼마? 아니죠. 이 축은 항상 얘의 꼭지점을 지나잖아. 꼭지점의 x좌표 x는 2분의 3 이렇게 돼야지. 얘가 지금 꼭지점이 막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얘 축의 방정식이 x는 0 이게 아니잖아. 축도 이동한단 말이야. 어디로? 얘 꼭지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면 축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3 이렇게 돼야 돼.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냥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얘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야?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눠져. 여기는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고 여기는 x가 2분의 3보다 클 때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지.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 따라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해라. 그럼 x는 2분의 3보다 클 때 이렇게 해주면 되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범위를 찾아라. 그럼 이거의 왼쪽이지.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범위는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최대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갖겠지. 최대 최소라는 건 높이를 뜻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쭉 봤을 때 위로는 끝없이 올라가. 근데 아래로는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지? 따라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냐면 이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7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걔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정상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래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된다. 결국 이 이차함수는 우리 나중에도 계속 나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차함수가 아니고 다른 문제인데 거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이차함수가 또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표준형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 뭐 고등수학은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집 가서 한 번 더 봐요. 자, y는 시간이 먼저. 진원이 먼저? 네. 알았어. 그럼 진원이 조금 쉬운 걸로 할게요. 아. 자, 이거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고쳐볼게. 뭘로 묶어야 돼, 진원아?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로 묶는데 상수항 빼고 묶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4 4x. 자, 그리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다 얼마 더해줘야 된다 그랬어? 얼마 뭐야 잠깐만요. 응? 4요. 그렇지. 요거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4. 근데 원래 없던 걸 더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마이너스 4. 다시 빼주라 그랬지 안에서. 그리고 자, 여기 상수항 밖에 써주고.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x.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그렇지. 제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2의 제곱.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 2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나가라 그랬지? 네. 그럼 얼마야? 8 8 빼기니까 6 플러스 6.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6이요. 6이지.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이다? 그래프는 위로 불러.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다.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y축과 평행한 선이니까 항상 얘는 x는 뭐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2. 그렇지. 꼭지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야?
일단 축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요. 왼쪽. 여기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마이너스 2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이요. 최대값, 최소값은 높이를 뜻한다 그랬어? 높이는 x값이야, y값이야? X. 자, 우리가 x축은 좌우를 얘기하는 거지? 네. 위아래를 얘기하는 건 y축이지? 네. 그러면 높이는 y값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최대값 얼마가 되겠어? 최대값이요. 6. 그렇지. 여기 y값, 최대값 6. 이렇게 되겠죠. 요거까지 하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지우고 이렇게 너무 멀리. 다음은 경은이. 자,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 자,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뭘로 묶어요? 2분의 1로 묶어줘.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4 24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해줘야 돼? 12 144 그렇지. 반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144 해주고 이제 상수항은 밖에다가 써주라 그랬지? 네. 그럼 y는 2분의 1. 자, 이렇게 세 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그렇지. 얘 12에 제곱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곱해서 나가야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72에다가 5 더하면 마이너스 67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꼭지점의 좌표 얼마다? 12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67.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12 x는 그렇지. 얘 꼭지점에 x 좌표 그냥 써주면 돼요. 12.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2분의 1.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축의 방정식 여기 x는 12고 그러면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는? x가 12보다 클 때 그렇지. x가 12보다 클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 그러면 x가 12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겠지? 얘는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60 그렇지. 최소값 여기 높이 마이너스 67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잘해. 두현이의 그래서 두현이가 이 영상을 안 봤는지 그 알기 위해서 두현이 문제 하나 내면 안 돼요? 두현이 문제? 이게 적어서 응. 이거 풀어오라고. 안 보면 안 풀어놓은 거. 좋은데? 그러면 절대 두현이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자, 요거는 두현이 문제예요. 요거 풀어오세요. 풀어오도록. 그리고 지워야겠다. 빨리 감기 해서 막 짝짝짝 넘길 수도 있으니까. 자, 없던 일처럼. 자, 그리고 이번엔 범위. 자, y는 마이너스 5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거는 일단 뭘로 묶어야 돼? 어떻게 먹지? 뭘 어떻게 묶어? 일단 뭘로 묶어야 돼? 최소 아니, 일단 완전 제곱식 고쳐야 되니까 저런 뭘로 먹지? 상현이부터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로 묶어야지. 오. x 제곱 이렇게 5가 아니고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럼 뭐 여기 뭐 써야 돼? x제곱. x 제곱. 그 다음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일단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있습니다. 범위. 5분의 2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5분의 2 x. x.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뭘 더해줘야 돼? 절반의 제곱인데 저 절반이 절반 이거를 반으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2분의 1을 곱해. 5분의 1이지. 네. 제곱하면 얼마야? 25분의 1. 25분의 1 빼기 25분의 1 그리고 상수항 밖에 이제 써주면 되고 그럼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하면 x x 부 가운데 플러스 플러스 뭘 제곱한 거야? 5분의 1. 5분의 1의 제곱 얘는 필요 없어 그럼 앞에 곱해서 나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약분하면 5분의 1이야 5분의 1 더하기 1하면 5분의 6. 5분의 6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컴마 5분의 6. 그렇죠. 5분의 6.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5분의 6.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1.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위로 볼록. 자, 그래서 위로 볼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여기가 x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었지. 그럼 얘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다? 왼쪽.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작을 때, 증가할 때 증가.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면 증가할 때 감소. 최대값은? 최대값은 5분의 6. 그렇지. 최대값은 여기 5분의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현이. 불안하다. 뭐 불안해? 지금까지 다 봤을 거 아니야? 어려울 것 같아. 에이, 선생님 뭐 막 이상하게 낼까봐. 그냥 묶고 분수로 나타내면 되는. 자, 이거 뭘로 묶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묶어주면 x제곱. 얘랑 얘랑 곱해서 5분의 1이 되려면 15분의 2요. 그렇지. 플러스 15분의 2x.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 반의 제곱을 더해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럼 이거 2분의 1 곱하면 얼마야? 15분의 1. 제곱하면 15의 제곱은 15에 난 외웠지. 25. 이거 75. 잠깐만. 675. 난 외웠지. 뭔 600이요. 여기서 외워야 돼. 저또 풀고 있다. 진원이 15의 제곱은 225. 225 이거야. 외워야 돼. 나왜 300? 빼기 225분의 1 상수항 밖에 써주고 자 그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해야 돼 얼마야? 네. x x 플러스 15분의 15분의 1의 제곱 그런 다음에 얘는 필요 없어 앞에 곱한 다음에 나가야지 자 곱하면 일단 플러스가 되고 이거 약분돼야 안 돼 225랑 3이랑 안 될 것 같아요. 되잖아 2, 2, 5 더하면 9잖아 아하. 3의 배수죠 7. 3, 7에 21, 3, 5, 15 75. 75지 75에다 2 곱하면 150. 150분의 1에다가 1 더하면 151. 150. 150분의 151. 151 자, 얘 꼭지점의 좌표 뭐다? 마이너스 15, 15분의 분의 1, 일. 응. 플러스 150 분의 151이 되겠죠? 어디로 볼록이야? 여기 어디였지? 위로. 위로 볼록 최대값이 얼마야? 최대값이요. 응. 최대값이 뭐였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y값 150분의 150분의 151. 151 응, 이게 최대값 축의 방정식은 x는 x는 마이너스 15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 자 그러면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네? 잠시만요. 갑작스럽다. 왜 앙탈을 2, 4분면요. 이 사분면 안 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꼭지점이 지금 이 사분면 위에 있지 근데 이 사분면을 안 지나? 아니요.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5분의 1 뭐 이쯤 있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위로 볼록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1사분면 안 지나겠지.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겠지. 네. 한번 따져볼게요. 그걸 따지려면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주면 돼. y축과의 교점은 결국 x가 0일 때 y값이야. 그걸 구할 때는 여기다 x에 0 넣어도 되지만 식이 복잡하니까 일반형 여기다 넣는 게 훨씬 간단해. x에다 0 넣으면 y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0,1 여기를 지나니까 얘는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겠죠. 와. 그래서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까지 구해라 그러면 여기 y축과의 교점까지 구해줘야 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 지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1사분면 안 지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거기 뒤쪽에도 웬만큼 다 문제 풀 수 있겠지. 표준형 고치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너네가 요거 한번 구해봐.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고 2,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 자, 그럼 이 이차함수 식을 구해라. 자, 우리가 꼭지점이 나왔으면 어떤 형태에다 대입을 해야 될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중에서 표준형. 표준형. 왜? 기본형은 꼭지점이 무조건 0,0밖에 안 되거든. 자, 꼭지점 이거면 일단 y는 모양을 모르니까 a라고 써주고 꼭지점이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 아니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바깥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리고 이 점을 지난대. 지나면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해줘. 2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마이너스 3. 따라서 9a는 이항하면 5가 되고 a는 9분의 5. 따라서 얘 이차함수 식은 9분의 5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간단하지? a를 구해서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졌다 아니면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2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마이너스 1, 1이랑 1,4를 지난다. 자, 우리 축의 방정식도 알 수 있는 건 어떤 형태야?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표준형에다가 마찬가지 대입해주면 돼. 일단 y는 a. 축의 방정식이 이게 나오려면 꼭지점의 x좌표 얘가 나오려면 x-2의 제곱. y좌표 모르니까 여기는 q라고 일단 써줘. 그런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1은 요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q.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4는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q.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q랑 a 구할 수 있겠지? 이거 두 식을 빼주면 q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3은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8a. 따라서 a는 8분의 3. a가 8분의 3 나왔으니까 뭐 여기다 대입해주면 q도 나오겠지. 그러면 a랑 q를 구해서 대입해주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문제가 나와요. 응, 뒤에 있어. 와. 머리 아파. 자, 그리고 우리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자, 세 점을 지나 0,5랑 뭐 1,2랑 마이너스 2,3.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난다. 그러면 세 점을 지날 때는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면 이때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주면 돼. 우리가 꼭지점이나 축을 할 때는 표준형에 대입하면 되고 세 점의 좌표를 알 때는 일반형. 근데 뭐부터 대입하면 좋을까? 저 0,5. 0이 있는 이 좌표부터 대입하는 게 좋아요. 자, y 대신에 5 넣고 x에 0 대입해주면 c가 바로 나오지? 그럼 c는 이제 나왔어. 5라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거 대입해줘.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5.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자, 이거 대입하면 3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5. 이거 이항해주면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 2로 나눠주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이거랑 이거 연립해서 a, b 구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0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0이 있는 게 없으면 3개 대입해서 미지수 3개고 식이 3개면 그 중에 한 문자 없애가지고 다시
2개짜리 연립방정식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중등 과정에서는 안 다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이제 고등 과정에서 나올 수 있고, 네, 중등 과정에서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0이 있는 게 없으면 미지수 3개짜리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a 플러스 뭐 3b 플러스 c는 뭐 7 이렇게 있고, 그다음 뭐 3a 마이너스 b 플러스 뭐 c는 뭐 3, 그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나왔어. 0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c는 상수항이니까 x값에 뭘 대입해도 얘가 c로 그냥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서 2개를 빼줘. 그러면 c가 없어지니까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오겠지? 또 얘네들이 연립해서 빼주면 c가 없어지니까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오겠지? 그 두 연립방정식을 다시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구해주는 거야. a랑 b를 구했으면 이제 나머지 식에 대입하면 c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지수 3개짜리는, 자, 미지수가 3개야. 그러면 식도 3개가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만 있으면 풀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 이상으로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소거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어떤 이차함수가 2,0이랑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리고 뭐 5,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얘는 특징이 뭐야? 요 두 좌표가 y좌표가 둘 다 0이지.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이라는 뜻이냐면, 자, 5,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0, 2,0이지. 그리고 5, 마이너스 2니까 여기 5, 이쪽에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다른 한 점을 또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러면 얘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거야. 그러면 얘는 y는, 자,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되냐면 x-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돼. 왜? 그래야 x가 2 넣었을 때 y가 0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가 0이 되니까 결국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주어졌다. 아,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 y가 0일 때, y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랑 얘구나.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된다. 얘네를 인수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a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y좌표가 0인 y좌표가 나왔다. 아, 그러면 얘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거다. 결국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얘는 2차 방정식의 이거의 두 근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2가. 그래서 요거 주의해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냥 단순히 2차 함수로 보면 안 되고, 얘에서 y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자, y가 0이 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y는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랑 x축, y는 0, 얘네 둘을 자, 연립하면 어떻게 해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요거의 근을 구하라고 하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줄게요.